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가난한 사람으로 삽니다. 왜 우리는 가난할까요? 싸구려 정보를 쉽게 얻어서 어설프게 일하니까 그럽니다. 당신이 읽는 책이 당신의 인생 수준을 결정합니다. 자,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책 한 권을 하루 정도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상을 해서 촬영하는 데까지 또 한나절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틀도 안 걸리는 동안에 이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책을 4권 썼거든요. 책 한 권 쓸 때마다 첫 권 쓸 때는 한 5년이 걸렸습니다. 50대 넘어서 썼는데도 50년 동안 쓰고 읽고 한다고 한 사람이 5년 걸려서 쓴 그 책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제작은 하루에 하나씩도 이렇게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찍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 개씩도 찍잖아요. 그만큼 제작하는 사람도 여러분들도 고심해서 봅니까? 그냥 앞에 조금 보고는 이 사람은 아니다, 이 내용은 아니다 싶으면 달아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신중하게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찮은 정보 그 더미 속에서 괜찮은 것 있을까 하고 찾는 것이지, 처음부터 썸네일을 보고 또 처음부터 화면을 보고서 이게 진수라고 정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책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11월에 책을 소개하려고 들고 왔는데 외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집착의 법칙. 집착의 법칙. 그랜트 카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몇 년에 걸쳐서 자기 인생이 마약 중독자에서부터 8천억 거부까지 됐는데, 그 과정, 시행착오와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인생을 여기에 쓰고, 그리고 성공하려면, 자기처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썼거든요. 책은 이와 같이 저서를 쓰기 위해서 저자가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은 다음에 뭔가 있을 때, 아니면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의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독자 역시 책을 읽으려면, 이런 책을 읽기 위해서는 유튜브 보는 것보다 훨씬 머리가 아프고, 이것을 의도적 문화행위 그러죠.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 문화를 향수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책 요새는 아무나 쓴다, 작가 아무나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자의 고급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 보면 사실은 독서광들입니다. 독서광이라고 해서 책 많이 읽는다고 해서 전부 다 부자가 되지는 않지만, 안 읽는 사람이 부자가 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또 워런 버핏, 찰리 먼거,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세계적인 명사요 거부들이잖아요. 모두 독서광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버핏은 지금도 90대 투자를 하죠. 독서광인데,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그 찰리 먼거에 의하면 버핏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지를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놀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컴퓨터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개미 투자가니 트레이더니 하는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단말기가 몇 대씩 있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서너 대씩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세계적인 투자가 버핏은 책상에 단말기도 없대요. 아니, 지금 90대인데 무슨 컴퓨터를 하겠어? 그렇잖아요. 젊을 때부터 뉴욕과 떨어진 그 머나먼 1000km 이상 떨어졌던가요? 머나먼 오마하에서, 거기는 인구도 한 40만 안팎, 제가 사는 전주보다도 작은 곳입니다. 물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정보적으로도 오히려 차단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읽느냐? 독서를 통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써놓은 것을, 전문가들이 써놓은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자기도 제2의 창작을 하듯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다니는가, 세계 문화, 정치, 역사, 종교, 경제뿐 아니고 투자뿐 아니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읽기 때문에 세계의 움직임을 보면서 투자 상품을 고르는 거예요. 세계의 움직임을 보면서 투자를 할까, 아니면 여기서 팔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객관적인 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독서를 통해서 정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와 뭐랄까 독자가 저자가 하나가 되는 거죠. 독자와 저자가 하나가 되는. 퍼핏은 자기가 마치 그 보고서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도 컴퓨터를 통해서 읽지 않고 문서화된 것을 읽어서 흡수하듯이 그래서 자기 속에서 소화되도록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이 집착의 법칙을 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중독자에서 거부가 되었는데 서양식으로 말하면 탕자에서 거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서양인의 영웅 이 책을 보면은 얼마나 내가 오프라 윈프리도 그렇죠. 바닥에서부터 살았는가. 그래서 자기가 당한 성폭행 문제라든가 어릴 때 그 열악한 가정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또 얼마나 천대를 받고 그리고 실패를 많이 했는가. 바닥에서부터 얼마나 올라왔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넓이를 많이 헤쳐왔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달려왔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바로 이들이 이야기하는 영웅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에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자립해서 거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서양식 영웅인 거예요. 동양식 영웅은 어때요? 아주 고귀한 혈통을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그리고 고난을 당해도 천우신조 어디선가 와서 도와줘서 우리나라 되게 영웅의 일생들이 그렇잖아요. 홍길동도 그렇잖아요. 홍판서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서자이긴 했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서울차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고귀한 혈통을 타고난 거예요. 홍길동도. 그처럼 유교에서는 만일 이 타락한 이런 그 마약 중독자가 다시 뭔가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용서 안 쳐. 그래서 환양례를 우리는 쫓아냈지만 기독교에서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주 그 호의를 베풀고 환영하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그가 자각해서 다시 재기하는 거잖아요. 이 저자도 그런 그 기독교적 인생을 사는 거고 우리는 유교적 무흠결주의다 보니까 완벽해야 되는데 흠집 있는 거. 탕자는 저만 버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착실하게 일했던 아들까지 버린다. 그리고 그 친구들까지 물들인다. 그러니까 탕자는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아예 어디에 사는지 모르게 족보도 캐내버리고 집에서 추방을 해서 아예 가문의 수치를 씻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도 나는 집에서도 버리면 집에서 부모도 버렸는데 나를 누가 거두랴 하면서 포기하고 아예 시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자식 유교식 무흠결주의인 거예요. 흠결이 없어야 돼.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완벽한 날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람 안 부는 날 뭘 해야 되겠다. 또 파도 안 치는 날 출항해야겠다. 그러면 출항 못하죠. 파도 안 치는 날이 어디가 있어요, 바다에. 아무리 사단을 하더라도 수평 상태를 유지할 때가 있습니까? 바닷물이 고요하게.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날 출발하려다 보면 배가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완벽주의. 무흠결, 흠결 없는 것, 그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착의 동기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 목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 힘들게 찾아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마약 중독이라는 수렁에 빠졌다가 힘들게 그 재활 치료를 통해서 몇 번 실패했는데도 스스로 찾았다. 자각한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영업할 때는 내가 여기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 이 세계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 목적을 갖고 그리고 한시적으로 어느 때까지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달성 목표는 초과 달성해야 되겠다. 목표 그 이상으로 달성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이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가능하고 자기 통제가 가능한다면은 남들도 이렇게 마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마약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타인도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뭐 자기 생각이니까 신념이니까 자유죠. 자기 경험에서 나온 생각이죠. 그리고 성공이라는 건 뭐냐?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그리고 그때 행복하다. 그렇게 행복이라는 것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할 때,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 있을 때 그 발현되는 과정, 발현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때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대개 뭔가 성취감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이 8천억 부자도 1조 부자도 10조 부자도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정주영과 이병철이 그랬어요. 그러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도 중요하고 과정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마약 중독에 안 걸렸다가 거기에 안 빠졌다가 잘 나간다면 더 좋겠죠. 빠졌다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안 빠지는 것만 해도 좋지만 빠졌다가 나오는 것은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집착하고 있다는 거, 내가 뭔가 몰두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자는 반대자가 많으면 그랬어요. 저도 여기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반대자가 어디서 나오냐? 멀리 있지 않아요. 집에서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50대에 돌아가셔가지고 고등학교부터 이제 어머니가 5이나 되는 자녀를 키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 빨리 철이라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철 들기는커녕 그렇게 중학교 후반부터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예 손 안 댄 마약이 없을 정도였는데, 어쩌다 개과천선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해도 어머니는 계속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건다고 하면 안 될 텐데 조심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이런 쪽으로 나간다. 그리고 동생들도 있는데, 누나도 있고, 그런데 누나도 계속해서 너 너무 SNS에 뭘 자주 띄우더라. 그리고 너무 길더라, 짧더라, 이렇게 하니까 동생한테도 아니, 자주 보낸다. 여러 사람한테 보낸다. 너 보지 마. 나는 70억 인구한테 보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70억 인구 중에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 있으니까 이렇게 자주 보내고 많이 보내는 거야. 누나도 계속해서 염려하느라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집착해서 몰두하고 있으니까 내 어머니도 걱정하고 다 반대하지만 애정 어린 반대다. 이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고 나를 염려하는 것이지 내 앞길을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이해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집안에서부터 주변에서부터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엔 비난도 받아야 된다 했어요. 내가 누구에게도 타인에게 비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 타인이 악플을 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집중 안 한다는 증거다. 내가 뭔가에 지금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매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거기에 매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난자가 나오는 게 아니다. 우뚝 서봐라. 튀어봐라. 떠봐라. 그러면 비난자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양식 유교적 완벽주의라면은 아예 시작도 못하고 지속도 안 하는데, 완벽주의자는 우리나라의 한 절반 이상이 연세대 등에서 조사해 보니까 절반 이상이 완벽주의를 추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독교적 탕자의식, 그래서 수렁에 빠졌다가 다시 나온 사람에 대한 예찬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자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그 저자처럼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가, 나는 이 하늘에서만 산 저 재벌 2세들하고는 달라. 그런데 지금도 보면 연속극 같은 데서는 재벌 2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어떤 완벽하게 갖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인기를 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자가 강조한 이 완벽주의라는 것은 포기자의 허구다. 포기자가 헛된 말 지어내는 거다. 가공이다. 가짜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자기가 시작해서 지속할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후회합니까? 내가 그때 할 걸 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왜 그때 안 했는고? 50대에만 시작했어도 70대에는 좀 잘 나갔을 텐데, 그때 투자를 잘 했으면, 그때 자녀들한테 과외라도 시켜서 탁 밀어줬다면, 아니 자녀가 그때 한다고 할 때 그랬으면 지금 자녀하고 죽을 때
관계가 나쁜 상태에서 헤어지지 않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싸구려 정보를 그래요. 유튜브 하면서 저도 자칭 싸구려 그러는데 유튜브가 책보다 정교하지 않은 정보인 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 싸구려 정보를 쉽게 얻어가지고 일마저 어설프게 일하니까. 왜냐하면 말은 누가 못해요. 말로 떡을 만들면 조선 사람 다 먹고도 중국 사람도 다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떡을 하면 떡집에다 맡기니까 그러지 실제 떡을 하려고 봐요. 그 가루 찧어야죠. 고물 만들어야 되죠. 또 솥에다 넣고 쪄야 되죠.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방앗간 가서 쪄온다 하더라도 그 품삯이 보통 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떡을 다 만들어서 다 나눠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욕을 듣는 거예요. 왜? 입으로는 완벽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한번 시켜보세요. 뭐 자영업 우습게 알고 구멍가게 우습게 알지만 국회의원들 300명 다 흩어가지고 자영업 시켜보면 아마 그 중에 30명이나 구멍가게라도 해서 먹고 살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들도 어찌 보면 싸구려 정보를 생산하는 그냥 그 뭐 마이크 일따름이지 실제로는 어설프게 일하는 사람일 뿐이지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이야기죠. 뭐 이렇게 책에서 정보를 얻어서 절실히 그 자각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대로 한다면, 일을 한다면, 진짜 일에 미친다면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이 11월의 책 집착의 법칙 목표를 향해서 성공, 온전히 잠재력을 발휘해서 행복,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그때의 희열을 느끼면서 삶을 멋지게 누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